갑자기 광고 문의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연말이라 식당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쓰는 건가? 단건으로 3건 들어왔고 단체건으로 6건, 그리고 협찬으로 갔던 데서 갑자기 장기 계약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자본 사업가 규리다입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먹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3개월 차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익화를 감정적으로 포기를 하고 계정 활성화에 더 집중을 하고 릴스 제작에 더 몰두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 2주 딱 지나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광고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단건으로 3건, 단체건으로 해서 6건, 그리고 장기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참고로 이 장기 계약은 월에 12건씩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단 이번 달만 21건이죠. 이 비용만 해도 거의 3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3개월 만에 어떻게 수익화를 했냐? 릴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팔로워가 몇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정말 제가 깨달은 특별한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릴스 컨텐츠의 중요성입니다. 잘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성을 어떻게 부여해서 뽑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아니 아무리 컨텐츠성이 없는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음식이 아니어도 조회수를 잘 나오게 하고 도달이 나오게 해야 그게 진짜 실력 아닌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광고주분이 광고를 주셨는데 가게 인테리어도 그냥 평범하고 메뉴도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컨텐츠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릴스를 잘 만들어도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도달이 높게 나오는 건 사실상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컨텐츠성을 잘 만들어내면 충분히 좋은 도달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정말 많은 릴스를 보면서 그걸 해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막 연구를 해봤어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께 제가 2가지로 조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한 달 전에 제가 그랬듯이 이 음식은, 여기 가게는 내가 컨텐츠성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없겠다,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비용을 내고 그런 컨텐츠성이 나오는 음식을, 가게를 찾아서 릴스를 만들면서 실력을 키우고 또 계정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일단은 집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의아하실 수도 있겠죠. 야, 돈을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일단 그래도 찍으면 일단 돈을 받는데,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광고주분들이 저한테 광고를 주시면서 이번 한 건만 딱 맡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일단 한 건을 맡겨보고 잘 되면 이후에도 또 맡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릴스를 돈 받고 만들어줬는데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 근데 그냥 나 몰라라 해요. 이럴 경우에 그 광고주분은 다시는 저한테 광고를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는 광고는 오히려 받지 마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조언인데요, 그럼 내가 살릴 수 없는 광고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실력이 올랐고 컨텐츠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이제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잘된 릴스들을 많이 보고 그 릴스가 왜 잘 터졌는지, 컨텐츠성을 어떻게 뽑아냈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본 릴스에서 배운 건데요, 정말 특색이 없는 식당이었어요. 삼겹살 뷔페였거든요. 사실 삼겹살 뷔페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특색 있게 뽑아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뽑아냈냐? 가게 인테리어, 음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뽑아낸 게 아니라요, 그 사장님의 스토리를 담아서 그 릴스의 컨텐츠성을 뽑아냈어요. 그 사장님의 특색 또는 운영하는 방식 등 뭐가 됐든 간에 이 컨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그 컨텐츠를 반드시 그 릴스 안에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소비하는 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분명히 성공시키기 어려운 컨텐츠성이 없는 음식임에도 이거를 컨텐츠성을 만들어내서 성공시킨 릴스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팔로워의 중요성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일단 팔로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 계신 몇몇 분들을, 먹스타그램을 오래 하신 분들을 제가 좀 만나봤는데요. 일부는 팔로워를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저도 팔로워를 사는 행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마팔 작업을 하루에 30명, 40명이라도 꼭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먹스타를 포기하지 않고 수익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하실 분이라면 매일 빠짐없이 팔로워 작업을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 단가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팔로워 3,000명 기준 지금 릴스를 단건당 15만원씩 받고 있어요. 저희 팔로워 숫자에 비하면 릴스 비용 자체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릴스의 퀄리티와 도달률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장님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말 이 내용을 모르셔서 먹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따내더라도 광고주분들한테 어필을 못 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바로 광고주분들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근데 일반적으로 먹스타 촬영을 갈 때도 사장님들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마주치더라도 사실 다른 손님들이 있고 바쁘시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잘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꼭 촬영을 다녀와서 DM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촬영 다녀온 누구누구입니다. 음식 정말 맛있었고 가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찍었고 릴스 정성껏 제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반영할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냅니다. 그럼 일단 사장님들도 굉장히 좀 감동을 하는 포인트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먹스타그래머 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릴스를 만들고 최종 컨펌 후에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도달이 굉장히 잘 나올 경우. 이 경우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냥 도달이 너무 잘 나오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인사이트 캡처해가지고 사장님한테 DM으로 보내면서 자랑하시면 돼요. 사장님 이번에 릴스 만든 거 반응이 너무 좋네요. 역시 음식이 좋아서 그런가 도달률이 잘 나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보통 또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추가적인 뭔가 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광고를 따냈습니다. 그럼 그때 제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약이라든지 어떤 또 추가적인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믿고 맡겨보셔라. 또 잘해드리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하던 사장님들도 여기가 일단 릴스를 잘 만들어서 도달을 잘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나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이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도달이 잘 나왔으니까 이 사장님이 당연히 다음에도 나를 잘 써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필해야 돼요. 왜냐면 사장님들은 가게 운영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이 릴스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지도 못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 매우 슬픈 경우죠. 도달이 잘 안 나올 경우입니다. 솔직히 열심히 만들어도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실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알고리즘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도달이 잘 안 나오는 걸 이거 어떡해요. 그때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DM으로 인사이트 똑같이 보내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도달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2, 3주 뒤에 한 번 더 만들어서 저희 계정에 올리든 아니면 다른 계정에 올리든 해서 꼭 AS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그러면 또 여기서 사장님도 물론 실망은 하시겠죠. 실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경우는 있는 사람이네, 도리가 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력은 부족해서 내 걸 못 띄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다음을 또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AS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죠. 그리고 정말로 2, 3주 뒤에 릴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물론 이땐 비용을 안 받겠죠. 그리고 해서 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만약에 도달률이 더 잘 나오면 그때 다시 인사이트를 캡처해서 사장님께 DM으로 또 보내고 사장님 다행입니다. 전보다는 그래도 도달률이 잘 나왔어요. 이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도달이 잘 나온 것보다 오히려 더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무료로 AS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먹스타그램이 단순하게 보면 내가 촬영해서 릴스를 제작해가지고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단순하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지만 결국에 광고를 주는 광고주도 사람이고 이 릴스 제작을 해서 만드는 나도 사람이고 이거를 소비하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 먹스타그램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크게 뻗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광고를 받지 못하고 협찬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협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해왔고 최근에 장기 계약을 따낸 곳이 광고를 받고 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고 갔다가 그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방식대로 사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장기 계약으로도 이어지고 또 다른 어떤 마케팅적인 계약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쪽 사장님께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DM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어필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마음에 와닿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입니다. 저도 저번 달에 수익화가 안 되고 있어서 좌절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저도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힘드실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초심 잃지 말고 진짜 6개월 아니 3개월만이라도 진짜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1일 1스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먹스타그래머 동료분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자본 사업가 규리다였습니다.